안녕하세요. 광고 아이디어 발상 시간입니다. 만날 수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지만 사실은 조금만 집중을 해주시면 교실에서 다 못했던 것, 또 시간이 없어서 뭐 아이디어 얘기하다가 못했던 얘기들을 좀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전해줄 수 있어서 좋으네요. 내 입장은 여러분들이야 뭐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타이틀은 이것만 알면 나도 광고 전문가 이렇게 붙였는데 광고 용어예요. 근데 광고 용어는 한 여기 있는 이 책 한 세 배 정도 되는 한 이 정도 되는 뭐 광고 용어 사전도 있고 뭐 PR 뭐 마케팅 이런 거 전부 다 합쳐가지고 용어 설명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줄이고 줄여서 그래도 미디어 컨텐츠 광고 신문 방송 홍보 이런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를 좀 하려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해서 최소한의 것들을 모아봤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미디어 또는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일하면서 꼭 알아둬야 될 또 알아두면은 평생 가는 이제 좋은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그 뭐 구글 찾아보면 다 나오고 아까 소개해드린 광고 사전 같은 거 보면 나오지만 그거 다 찾을 수도 없고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회의를 하거나 여러분이 광고회사에 가서 홍보회사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거나 또는 그 동아리에서 또는 기획서를 써서 어떻게 공모전을 해보자 할 때 이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조금 잘 알면 사실은 용어만 잘 알아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셈이죠. 실제로 그 어느 공부든지 처음에 배우는 건 용어, 터미널로지라고 하죠. 이 만약에 의과 공부를 한다면, 법대 공부를 한다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아요? 책을 보든지 문서를 보든지 회의를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도 꼭 알아야 될 거. 그래도 광고 공부를 했는데 또는 광고 일을 하는데 알아야지 이 정도는 이런 것만 모았어요. 첫 번째로 그 꼭 알아야 될 광고 용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걸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주로 아이디어, 광고 아이디어, 기획, 또 아이디어 발상 이런 쪽으로 연관이 있는 것들만 제가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지루하다 하지 마시고 한번 여기 뭐 애니메이션도 없고 성우 목소리도 아니고 멋있는 캐릭터가 나오지도 않지만 한번 어, 이번 기회에 차분하게 들어두면 괜찮겠다. 그리고 꼭 적어둘 거 있으면 잠깐 적어두거나 캡처해두면 되겠죠 화면을. 먼저 광고 매체 어, 매체 이 말이 참 어려운 한자 말인데 매개가 된다는 거예요. 매개가 되는 것. 그러니까 매개는 뭐죠? 에이전트 이렇게 옮기는 거. 모기가 이제 뭐 병균을 옮깁니다. 모기 물면은 그런 것들을 매개라고 매개체를 하는데 이것도 매체는 중간에서 뭔가 이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고 매체, 애드버타이징, 미디어, 광고에서는 미디어, 매체 많이 섞어 쓰죠. 그래서 광고회사에서는 미디어 팀, 매체 팀이 있어요.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데 광고를 이제 다 만들었어요. 좋다고 해서. 그럼 어디서 그 광고를 볼 수 있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마케터 입장에서는 어디다가 그 광고를 실어야 아주 효과적으로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보면서 소비자한테 다가가는지 그런 것들이 매체예요. 그걸 결정해야 되는 일이 플래닝이죠. 매체 플래닝. 그래서 매체 기획부도 있고 매체 플래닝 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광고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전하는 수단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냐? 신문. 그죠? 신문에다 내면 빠르죠. 막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또 보관도 되고 옛날엔 또 이렇게 오류였죠. 지금은 인터넷 신문이니까 되게 캡처를 해두거나 링크를 복사해두거나 하는데 필요한 거는 잡지, TV, 라디오, 5개 광고, 인터넷 광고 다 소셜 미디어 다 합쳐서 교통 광고, 지하철이나 버스나 뭐 버스 쉘터라고 버스 정류장에 하는 거, DM, 디렉트 마케팅이죠. 보내는 거. 요새는 EDM이죠. 되게 옛날에는 편지로 보냈지만 요새는 어떻게 하라는지 내 주소, 이메일 주소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유용한 정보를 담은 광고도 오고 스팸도 오고 하죠. 영화 광고, 전단 이런 모든 것들을 매체라고 해요. 쉽죠 이거는 광고 매체 또는 미디어. 그러니까 미디어 컨텐츠 확보하면 모든 매체
광고뿐이 아니라 방송 매체도 매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뉴스나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 모든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죠? 소셜 미디어나 그 다음에 신문, TV, 뭐 디지털 그 전광판들 그런 것들을 매체라고 합니다. 광고 매체. 그래서 이 광고 매체를 잘 쓰면 돈을 많이 안 들이고 광고를 잘 할 수 있겠죠. 요새는 그 유튜브도 많아지고 유튜브 채널이 많아지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많아지고 뭐 유튜브 하는 사람 또는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 인플루언서 이런 이름을 붙이고 뭐 1인 TV에서 뭐 저도 열으라고 얘기하는데 상수 TV 해서 하나 만들까 하는데 아무도 안 볼 것 같아서 미루고 있어요. 일단 그런 모든 것들을 유튜브 소셜 미디어 중에는 그 다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다 매체죠. 옛날에는 그냥 매체였고 광고 매체가 아니었는데 최근에 등장했지만 이것들은 다 인터넷 광고 매체예요. 그 다음에 많이 다른 시간에도 배웠지만 4대 매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뭔가요? 4대 매체는 TV, 라디오, 그 다음에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마케터들한테나 기업한테 상당히 인정을 받는 매체였어요. 영향력이 크니까 비싸죠 그 대신. 그런데 요새는 그 힘이 하더니 인터넷 쪽으로 그것도 소셜 미디어 쪽으로 다 많이 옮기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어쨌든 광고 매체는 광고를 담는 그릇이고 광고 메시지 이렇게 전달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럼 광고 아이디어 발상에 이거 왜 알아야 돼요? 상당히 중요하죠. 내가 만약에 라면 광고를 해달래. 그래서 내가 좀 재밌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거든.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어디다가 방송을 해야, 어디다가 송출을 해야, 어디에 게재를 해야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이거를 정하고 해야지. 그냥 재밌게 만들었는데 인쇄 광고를 한대요. 나는 막 그렇게 영상이 생각나서 이 장면 다음에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걸 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걸 먼저 정하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이번 그 광고회사에서 회의를 합니다. 새로 나오는 자동차에 아이디어를 내주세요. 여러분 매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야 인터넷 배너인지 배너 아시죠? 이게 네이버나 다음, 구글 같으면 이렇게 창에 들어가는 거죠. 그건 검색 광고. 창 옆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게 배너죠. 깃발같이 긴 거. 그래서 뭐 배너 형태도 많아지고 동영상도 들어가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광고 매체라고 해요. 그래서 인터넷 배너를 위한 아이디어하고 그 다음에 TV를 위한 아이디어, 또 잡지 광고, 패션 잡지 광고에 낼 거 좀 많이 다르죠. 아이디어가 같아도. 그래서 매체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TV 광고 같이 비싸고 이런 것들 신문 같이 비싸고 그래서 대기업밖에 광고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서 지금은 1인도 그 개인 창업자들도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를 활용해 가지고 자기 사업을 벌이거나 광고 홍보를 쉽게 하는 시대가 됐죠. 어카운트 원래 사전에서 찾으면 뭐 회계 계산하는 거 회계나 계산서나 이런 걸 얘기를 해요. 돈에 관련된 거예요. 재무에 관련된. 그래서 돈 계산하는 거 어카운팅이라고도 하고 그 회계를 어카운팅 뭐 이렇게 말하는데 광고 쪽에서는 어카운트는 클라이언트라고도 해요. 광고주를 말해요. 광고주. 광고하는 주체. advertiser. 광고하는 자.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소니, IBM, 삼성, 구글, LG 이런 식으로 광고 예산을 가지고 광고하는 주체를 어카운트라고 해요. 또는 클라이언트. 조금 같이 많이 쓰이는데 아마 이제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면은 클라이언트가 어디야? 그러면 LG 화학이래요. 그렇구나. LG 반도체 뭐 어디래요? 그렇구나. 농심 라면이래요.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말할 때 클라이언트라고도 하고 어카운트라고도 해요. 그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 할 때 광고회사에서 볼 때는 이게 돈이 들어오는 데잖아. 어카운트. 그러니까 광고주가 돈을 쓰면 그 수수료를 받아서 광고 회사가 운영되는 거니까 어카운트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회계 그거에서 이제 살짝 뜻이 넓어져서 클라이언트 광고주를 부를 때 어카운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했냐면 여러분 중에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직업을 하게 되죠. 특히 광고 홍보 전공한 친구들은 어카운트 executive AEAE 들어보셨죠?
AE 영어로 Account Executive예요. 어카운트는 미리 설명했죠. 광고주. Executive 원래는 이제 뭐 중역이나 이렇게 임원 말할 때도 쓰는데 담당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총괄해서 어카운트 담당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광고회사의 광고주 담당자, 광고 기획자네요. 그래서 제가 그려놓은 것처럼 광고 전략을 세워서 조사를 물론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빅데이터도 모으고 해서 잘 분석해서 우리는 이번에 어떻게 가야 된다, 방향도 설정하고 타겟을 더 좁혀서 누구한테 해야 된다, 이런 모든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 AE예요.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광고회사 꽃이라고도 하고 또 선장이라고도 비유하고 이 사람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광고 캠페인을. 그래서 어카운트 이그제큐티브 AE가 줄여서 AE가 광고 기획자가 기획을 잘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할 수도 있고 몇백억 몇천억 원이 들어간 그 신규 제품 뭐 자동차 같은 거 그렇게 들지 않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돈을 오랫동안 들이는데 광고 방향을 좀 잘못하면 대충 하면 다 날아가는 거죠. 그 돈들이. 그래서 히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기획하고 여러분들이 학교 때는 이제 공모전이나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런 거 할 때 기획서 쓰고 어떻게 하자 해서 방향도 하고 광고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도 내고 하는데 그걸 광고회사에서는 AE라고 하고 홍보회사에서도 PRAE라고 하고 AE는 어쨌든 AE 저는 AE가 되겠어요 하는 친구들 많고 여러분 선배 중에도 상당히 많이 있죠. 어카운트 이그제큐티브 해서 보통 야 어카운트 이그제큐티브는 어디 갔어 이렇게 말은 안 해요. AE 너무 발음이 어렵고 기니까. 그래서 외국에서도 그냥 A라고 하고 클라이언트 서비스라고도 하고 플래너라고도 여러 가지 다르게 부르는데 광고 기획자를 말해요. A 어디서 나오면 A를 찾습니다 하면 아 광고 기획하는 사람을 찾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죠. 광고 전략 이렇게 되니까 무슨 전쟁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전략은 전략 이렇게 쓰는데 한자로 전쟁에 관련된 얘기죠. 그러니까 advertising strategy 광고의 전략 뭘까요? 어떤 그 라면은 영양을 좀 생각해서 조금 뭐 자라나는 수험생들이 먹어도 좋다고 얘기하는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라면은 어차피 나쁜 거 알고 그거 감안하고 먹는 건데 무슨 영양이냐 누가 믿겠느냐 오히려 이 라면에 어떠한 맛을 강조하자 그래서 그 맛을 팔아야 된다는 방법도 이 전략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져요 광고가.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을 많이 세우게 되는데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광고 계획을 말한다. 광고 전략이란 그러니까 전술보다는 상위의 개념이 되는데 전술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전략은 목표를 정합니다. 먼저 오늘 그 새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돈을 얼마를 광고비를 써서 몇 개 정도의 제품을 언제까지 팔려고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세우겠죠. 목표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 잘 안 보이지만 만약에 전쟁이라면 전체 세계 지도를 놓고 어느 나라를 공격을 할 지금은 이제 뭐 그 많이 표준화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고 거기한테 배우지만 이 뭐 실제로 전쟁은 많이 안 하지만 나라 간에 실제로 전쟁하는 기분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사 제품은 살아남고 내 제품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전쟁에 비유해서 광고 전략, 광고도 다른 라면이나 다른 화장품하고 똑같이 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어떤 작전 계획 이런 걸 광고 전략이라고 해요. 기억해뒀으면 좋겠는 게 장기적인 거 물론 단기 전략도 있지만 단기 전략은 별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기억을 잘 안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이 뭐 이렇게 친숙하기도 전에 망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안 받아줘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떤 때는 안 팔리고 어떤 때 좀 확 팔리고 하지만 그건 다 감안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또 포괄적인 이렇게 부분적으로 요거 뭐 맛을 파는 제품에 대해서 맛만 막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 할 게 없어져요. 맛 좋은 거 다 알아. 그러면 나중에 전략을 또 어떻게 하지?
곤란해지죠. 그래서 포괄적이란 거는 이렇게 넓게 보고 넓게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작은 눈이나 작은 덩어리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 큰 눈으로 보고 아주 포괄적으로 넓게 본 광고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광고 전략의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본다, 포괄적으로 본다 계획을. 그러면 광고 전술이라는 것도 있어요. 전술. 그러니까 전쟁의 술은 뭐냐면 미술, 기술 같은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술. 그러니까 애드버타이징 택틱 이렇게 얘기하는데 택틱. 틱톡이 더 유명해졌는데 요새는 영상, 동영상 앱. 택틱은 뭐냐면 작은 그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광고 계획. 그러니까 아까 광고 전략을 크게 세웠어요. 어느 나라를 침략하자, 그 땅을 우리가 뺏자 이랬으면 어떻게 전술이 있어야죠. 그래서 비행기로 공격을 할지 미사일로 할지 아니면 한 명씩 밤에 몰래 들어가서 낙하산을 타고 들어가서 레이더에 안 걸리게 침투를 할지. 그래서 전략의 하위 개념에 아까는 광고 전략은 광고 전술의 상위 개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더 큰 거고 그다음에 그 계획을 완벽하게 짠 다음에는 전술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아까 맨 앞에 어떤 광고 캠페인 하면 맨 처음 설명드린 게 뭐였어요? 광고 매체였죠. 그러니까 광고 안을 만들었어요. 멋있게. 그다음 매체를 어떻게 할지. 이건 전술적인 게 많죠. 인터넷에 좀 하고요. 그다음에 라디오는 아무도 안 듣지만 요 시간대에는 상당히 좋아하니까 뭐 컬투쇼 같은 거 여기서는 좀 광고를 넣읍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넣고 또 여기는 아무도 안 보니까 잡지는 넣지 말고 다른 5개 광고에 디지털 광고를 합시다. 뭐 이런 것들이 전술이 되는 거겠죠. 하나하나. 전략은 큰 그림, 전술은 그걸 달성하기 위한 수단. 총으로 해, 칼로 해, 또 칼도 나무 칼로 해, 아니면 뭐 스텐으로 해, 레이저 칼로 해, 스타워즈처럼 뭐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게 전술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전략도 짤 줄 알고 전술도 짤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광고 전략이 뭔데 하면은 크게 목표를 딱 정해서 어떻게 한다는 큰 그림이고 전술은 뭐야? 전술은 어떻게 생각해? 하면 이제 그게 무기라든지 어떤 기술로 그 전략을 달성할지 그거를 짜는 거예요. 광고 전략, 광고 전술 구분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이 쓰이는 것 중에 광고 캠페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우린 광고도 알고 캠페인도 알지만 각각의 뜻은 advertising 캠페인에서 캠페인은 뭐냐면 널리 이렇게 떠드는 광고가 널리 알리고 떠드는 거라면 캠페인은 상당히 그 시간과 이렇게 규모를 크게 가지고 크게 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광고는 보통 한 편이거나 그냥 인쇄 광고, TV 광고, 뭐 인터넷 광고 이런 식으로 어디 나간다 하는데 이거는 캠페인은 모든 매체도 동원하고 시간도 길게 봐서 봄에는 이렇게 하고 여름에는 휴가 가고 TV 광고를 잘 안 보니까 이건 바꿔서 휴가지에 이벤트를 합시다. 예산을 갖고 가을에 그다음에 단풍 이런 거 많이 보러 가니까 그 단풍이 많은데 자동차 캠프와 뭐 사진 찍는 뭐 포토존 같은 거 만들어서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이벤트를 합시다. 등등등등 해서 연중 캠페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광고 캠페인은 어느 정도 사실 공식이 있어요. 사람 많은데 알려야 되니까 조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여름 휴가 때는 바다, 휴양지 이런 데 많이 가서 광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졸업 때, 입학 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큰 명절이 두 번 있죠. 구정, 추석 이런 때는 뭐 라디오 광고를 많이 한다든지 차에 많이 갇혀 있으면 옛날보다 자동차로 이동은 많이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디서 도대체 광고를 만날 수 있는지 이걸 연구해서 캠페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광고 목표를 세워놓고 일정 기간 계획적으로 하는 광고 활동을 캠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연중 캘린더를 만들죠. 그래서 1월은 방학 때니까 그 대학교 근처에는 광고할 필요가 없겠다. 학생들이 외국에도 많이 가고 또 자기 학원에도 많이 가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 학원하고 또 외국 가는 비행기에다 해보자 등등 이런 것을 캠페인 계획을 연중 크게 보고 길게 보고 세웁니다. 그래서 그냥 캠페인을 왜 굳이 광고라고 하면 되는데 왜 캠페인이라 하지? 이거는 광고하면 그냥 한번 탁
광고하자 어디에 이렇게 들리고 단발이라고 하죠. 캠페인은 아주 크고 규모도 길게 한 1년 또는 1년에 그 효과를 못 보는 것은 2년, 3년 계속 길게 해서 광고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것을 광고 캠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캠페인업을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그렇게 회의하다 보면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아이디어 좋은데 이게 캠페인업을 하니 캠페인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아이디어니 아니면 그냥 한번 딱 보고 재밌고 그 다음에 그거 똑같은 광고 계속하면 재미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마치 그 미니 시리즈처럼 TV 드라마처럼 계속 어떻게 이어지면서 이렇게 고객들하고 소비자하고 관계를 갖는 그런 아이디어니 할 때 캠페인업을 하냐? 캠페인이니 아니니? 캠페인 아이디어니 아니면 한번 딱 하고 끝내는 거니?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만약에 발렌타인데이 특집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프로모션 광고를 한다 하면 그건 캠페인이 아니죠. 그때만 한번 딱 하는 거죠. 발렌타인데이는 1년에 한 번 오니까. 근데 화이트데이 때 한번 한다. 그거는 역시 캠페인이 아니죠. 그냥 보통 프로모션이라고 하죠. 또 광고 일을 하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컨셉트예요. 컨셉이 뭐냐? 이런 말 일상생활에서도 하지 않아요? 당신 컨셉이 뭐야? 나는 요번에 이런 힙한 컨셉으로 가려고 해. 뭐 아니야. 나는 또 요번에 좀 좀 슬퍼 보이고 이렇게 동정심을 받는 이런 역할 그런 컨셉트로 가려고 해. 배우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또 친구들끼리 만날 때도 이건 뭐 청순 가련형 컨셉이구나. 청순하고 가련 어려운 한자지만 좀 불쌍해 보이고 연민을 느끼게 하는 만화 주인공 같구나. 이런 걸 컨셉이라고 해요. 원래는 개념, 관념 이렇게 나오죠. 그 사전에는. 근데 광고에서 컨셉은 되게 중요해요. 컨셉이 뭐야? 다른 기업의 광고하고 차별화되는 광고의 뜻, 광고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셉트는 뭐 내가 찾아내는 거죠. 만약에 그 어떤 과자가 있는데 좋은 과자예요. 브랜드 이름이. 그랬더니 유사품이 나와서 저거 잘 되니까 좋은 과자로 해서 살짝 이름 바꿔서 했어요. 잘 될 리가 없죠. 조금 되겠지. 이거 없는데 이 제품이 있으면 조금 팔리겠지. 다른 과자가 필요하잖아요. 저런 건 이미 나왔잖아요. 그 버터 뭐죠? 무슨 그 버터칩 있었죠. 한동안 그 되게 맛있다고 해서 아몬드 버터칩도 나오고 막 확장도 하고 공장도 엄청나게 늘렸는데 좀 지나니까 아무도 잘 찾질 않아요. 맛도 안 변하고 가격도 안 변해도. 그래서 금방 유행 따라서 끝나버렸어. 그 따라 했던 것도 그대로 끝났어요. 처음부터 달라야죠. 그래서 컨셉트를 베끼면은 뭐 아무래도 묻혀가죠. 1등을 당할 수가 없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마케팅에서는 1등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따라가면은 뭐 미투 전략이라고도 하죠. 미투 나도 하죠. 그것도 뭐 어떤 때는 성공적이죠. 남 잘 되는 데 가서 이렇게 옆에 가서 세탁소 잘 되고 치킨집 잘 되면 옆에서 같이 조금 2등으로 가서 좀 해도 뭐 성공할 수 있죠. 그만큼은. 그러나 광고에서 컨셉은 완전히 달라야 돼요. 차별화가 중요한 거예요. 차별화되는 완전히 달라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이디어 내보세요 하면 새로 나온 자동차입니다. 한번 아이디어 컨셉을 정해보세요. 컨셉이 뭐예요? 하면 뭐 스타일리시한 거죠. 많은 차들이 그렇게 하죠. 그거는 묻혀요. 컨셉트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차별화. 완전히 달라야 돼요. 다른 경쟁사하고.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잡는 걸 컨셉이라고. 그럼 아이디어하고 같아요. 어떤 때는 혼용해서도 쓰이는데 우리가 광고 아이디어 할 때는 이 컨셉을 먼저 정하고 요거 갖고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아이디어라고 많이 설명해요. 어떤 사람 뭐 아이디어를 위에 놓고 컨셉트가 그 반대라고 하는데 그건 뭐 크게 안 중요해요. 하지만 컨셉트는 아주 큰 개념이에요. 원 개념. 이 제품은 왜 태어났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는 그거 갖고 이제 광고로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발상해내는 걸 아이디어라고 하고. 그래서 컨셉트가 정해지면 사람들은 광고에서는 이제 키워드를 뽑아내요. 키워드 뭐 쉬운 말이죠. 키 열쇠가 되는 말, 중요한 말이란 뜻이죠. 그래서 광고의 슬로건 역할을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Just Do It 제일 유명한 Think Different 애플이죠. Delicious, Sexy, Cool, Hip, Hop 이런 식으로 뭔가 키워드 하나 또는 슬로건식으로 한 두세 단어 이렇게 나오는 게 키워드. 컨셉트를 키워드로 만들 수 있겠네요. 조금 전에 배운. 왜냐하면 컨셉트는 다 다른 거하고 차별화되는 개념인데 그 좋다 하지 말고 완전히 달라야 된다 그랬죠. 다른 거하고.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표현해요? 바로 키워드 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내기도 하고 힙한 콜라. 코카콜라 같아요? 펩시콜라 같아요? 펩시에 가깝겠죠. 아무래도 힙한 거. 힙합하는 뭔가 좀 젊어 보이고 혁신적인. 코카콜라는 뭐 그럴 때도 있지만 클래식이죠. 고전. 좀 오래됐고 정통의 맛 이런 거 얘기할 때 코카콜라고 펩시는 힙 이런 식으로 구분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거를 콘셉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키워드 형식으로 표현한다. 너무 많이 달렸나요? 빨리 달렸나요? 기본적으로 큰 광고 아이디어 발상에 필요한 광고 용어 그 중에서 큰 얘기들 광고 전략 기억나요? 전술 광고 매체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컨셉트라든지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해드렸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광고 쪽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아 저는 A가 되고 싶어요. A라니? A 무슨 소리야? AE 어카운트 이그제큐티브 광고 기획자 어카운트 플래너라고도 하고 그래서 어카운트가 뭐라 그랬죠? 광고주라 그랬죠. 클라이언트 돈 받는 데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립니다.